그래서 AI 시대 반도체 공급은 대한민국이 주력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름 달려 있는데요, 이게 만든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들고 뜯어서 밀봉해서 쓰는데요, 그냥 밀봉하면 요즘 느려집니다. 그냥 밀봉하지 않고 뜯어낸 그 반도체끼리 연결해서 밀봉합니다. 그게 첨단 패키징이라는 거고요. 그게 위에서 밑으로 밀봉을 하면 그 공법 자체는 TSV라는 기술이고, 그렇게 연결을 한 그 제품 자체가 HB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HBM하고 GPU를 연결하는 방식도 밀봉하기 전에 안에서 연결해야 되니까 그 이름이 코고스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이제 대만의 TSMC가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여러 개를 따로 밀봉해서 붙여진, 요즘은 반도체 여러 개를 밀봉하기 전에 연결해서 한꺼번에 밀봉합니다. 이게 칩넷이라는 기술인데요, 만드는 방식도 달라졌다. 이게 이제 패키징 단계인데요, 책 패키징 기술이 첨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시대의 수요 자체가, 그동안 반도체 수요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심이었는데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 중심이에요.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심의 반도체 구매 기준은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비싸게 줘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반도체 구매 기준은 성능이 됐습니다. 수요가 재편되고요, 공급망도 재편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나라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CPU나 GPU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AI 반도체 공급망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수급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반도체가 필요한 나라는 반도체가 필요한 자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공급망이 자국화로 재편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오늘 주제가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얘기했잖아요. 공장에서 제조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가면 설계하는 회사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하자면 설계만 해요. 제조 누가 하냐? 대만의 TSMC가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제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하는 회사도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회사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장을 만들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또 별도로 있어요.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 생태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툴이 있습니다. 캐드 툴인데 이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인데, 지금 글로벌 이 추세는 뭐냐? 이 생태계를 한 나라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뭐냐? 이제 반도체 협회의 회원사가 요즘은 320개가 넘었는데요, 309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 또는 DBI, 키파운드처럼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 설계하는 회사 골고루 돼 있습니다. 골고루. 전 분야는 가끔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반도체 제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 제조를 도와주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다른 이 글로벌 국가의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우리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는 국내 기업한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왜? 말 통하죠, 가까이 있죠, 좋습니다. 근데 경쟁력이 떨어진다. 패키징 테스트도 떨어진다. 우리 설계도 인공지능 반도체를 상용화, 성공만 하면 되는데 아직 조금 상용화 기간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 하이닉스가 있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도와주는 소재 부품 장비 또는 팹리스 산업이 같이 성장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뭐 용인 클러스터도 있고 뭐 광주에 클러스터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수요가 지금 공급의 3배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또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 2035년까지 한다. 삼성은 2029년에 생산을 시작한다. 2035년 되면 용인 철수해야 돼요. 철수가 아니고 공장 놔두고 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는 동시에 하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는 2035년은 굉장히 공장을 지어야 돼요. 용인, 광주 외에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부지에 대한 검토도 일찍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항상 첨단이어야 돼요. 한 10년 쓰면 못 씁니다. 왜? 기술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뭔가가 높아져서 그걸 팔아도 잘 남지 않아요. 최첨단으로 해야 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는 공장을 계속 지금까지 지어왔어요. 삼성, 기흥, 화성, 평택, 용인, 그리고 하이닉스 이천에서 용인 갑니다. 이천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간다. 그러면 갈 때는 이런 것들이 검토된다. 아까 양근 부시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소부장 생태경수, 전력 용지, 또 정주 여건, 또 한 가지 플러스 하면 우리 이제 팹리스인데요. 팹리스는 실증이 중요해요. 실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실증 환경도 경북이 잘 돼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히 준비를 하면,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삼성 하이닉스가 지방으로 이동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소해요. 지금 어디 간다는. 근데 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왜? 수도권 더 이상 용인 다음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용수나 전력 문제 때문에.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를 지정을 해서 특화단지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육성이 됐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성장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작성을 한 거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서 지금은 지방으로 확산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경쟁력이 강해진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지역 발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갖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